홍건우는 밤마다 아빠 홍수철이 없이는 전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적 자기도 누가 재워주지 않으면 잠을 잘 못 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홍수철은 홍건우를 안고 얼으며 재울 때마다 마치 자기를 닮아 그런 것 같아 미안했죠. 홍수철은 아들 건우에게 말했습니다. 내 새끼 건우야, 어여 코우자자. 그래야 무럭무럭 커서 아빠처럼 잘생겨지지. 아빠 홍수철의 품이 너무 따뜻했는지 유모의 품에서도 천다혜의 품에서도 전혀 잠을 자지 못했던 홍건우는 유일하게 수철의 품에서만큼은 아주 코 잠이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건우야, 퀸즈는 어후호인 거 알지? 어차피 최종 후계자는 우리 건우야. 아빠가 사실 권력력이 없는데 우리 건우한테 퀸즈 물려주려고 악착같이 노력해서 꼭 퀸즈 주인 자리 지켜내고야 말게. 아빠가 복합리조트 꼭 성공시키려는 것도 사실은 우리 아들 건우 때문이야.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천다혜는 평생 괄시와 무시만 받아왔던 자기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고 자기 아들 건우는 그래도 이렇게 사랑을 받으며 클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차게 감사했죠. 은성과 모슬이 패거리마저도 자기가 개명할 때 이름을 천다혜로 바꾸었다고 말을 하자 천에서 천다혜냐? 라며 대놓고 비하할 정도로 늘 사람들로부터 천한 대접만 받아왔었으니까요. 심지어 홍수철에게 접근시켜 결혼까지 하도록 만든 은성과 모슬의 패거리는 말도 안 되는 지시까지 했죠. 너가 진짜 홍수철의 아이를 갖게 된다면 우리가 그때부터 너를 어떻게 믿냐? 아무래도 자기의 아빠한테 정이 가지 않겠어? 그러니까 애는 다른 씌어야 한단 말이야. 알겠지 천다혜? 하지만 희망보육원에서부터 홍수철과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던 천다혜는 홍수철을 만나고 그의 순수함에 반해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은성과 모슬의 패거리의 눈을 피해 진짜 홍수철의 아이를 갖게 되었고 여지껏 이것을 은성에게 비밀로 해왔습니다. 결국 자기 아들이 자기와 똑 닮았다는 홍수철의 촉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던 거죠. 유전자 검사 결과지는 천다혜에 의해 맨 처음으로 조작이 되었고 조작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그레이스고가 다시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천다혜가 처음 제공했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에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다고 나왔기에 모슬이와 은성 패거리는 건우가 홍수철의 아들이 아닐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찜찜했던 은성은 그레이스고에게 재차 확인했습니다. 건우가 홍수철 자식일 리는 없겠죠? 다혜가 홍수철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서요. 그레이스고가 말했습니다. 내가 다혜한테 검사 결과지 받아봤다니까 친자식 아니라고 나왔었어. 은성은 왠지 찝찝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관련된 일은 그레이스고가 전적으로 맡아서 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고 완수한 일에 대해 은성이 자꾸 딴지를 걸자 기분이 좋지 않았던 그레이스고가 은성에게 짜증내며 말했습니다. 천다혜가 홍수철을 좋아하긴 뭘 좋아해? 좋아하면 밤마다 정원에 나가서 그렇게 줄담배를 피워대겠어? 내가 제 담배 피는 거 안 들키게 하려고 CCTV 지우다가 지문이 다 사라질 판이야. 그레이스고는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내밀어 은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쟤도 겉만 번지르르하게 재벌 며느리지 속은 아주 답답해서 미쳐 돌아갈걸? 홍수철을 좋아하고 있기는 개뿔. 그레이스고의 확신에 찬 대답에 은성은 자기가 착각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은 그레이스고가 하고 있었습니다. 천다혜가 밤마다 정원에서 담배를 핀 건 지금 생활이 답답하고 홍수철이 싫어서가 아니었고 홍수철과 건우를 배신해야만 하는 지금 상황 자체가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천다혜는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모슬이와 은성도 전혀 모르는 돈이었습니다. 모슬이와 은성 패거리가 퀸즈가를 접수하면 분명히 홍수철은 거짓골이 될 텐데 그때 홍수철과 건우를 데리고 가서 평생 살 만큼의 돈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천다혜는 홍만대의 팔순잔치를 진행 중인 홍수철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겨놓았습니다. 여보, 할아버님 팔순잔치 잘하고 있죠? 내가 같이 가서 힘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요. 오늘이 당신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것 같다고 말하는 당신을 보면서 힘들었어요. 당신이 복합리조트권 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잘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미안했어요. 자기가 나와 우리 건우를 위해서 성공시키고 싶었던 모든 일들이 현실이 되기 어려운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여보,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윤 대표와 모슬이는 모자 관계예요. 그들은 퀸즈가를 먹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어요. 나는 그들과 한편으로 정확히는 그들이 이용한 도구 중 하나예요. 그들은 나를 미국 명문교수의 딸로 위장시켜 당신과 결혼을 하라고 했고 이 작전이 성공하면 상당한 돈을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물론 건우도 당신 자식이면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진실이에요. 건우는 진짜 당신 자식 맞아요.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신분도 속이고 5살이나 많은 나이도 속였어요.
그래서 당신을 볼 면목이 없어요. 당신이 떠나라고 하면 떠날게요. 하지만 당신이 날 용서해준다면 당신과 건우와 함께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미국에서 계획했던 일이 성공하면 당신에게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몸 건강히 계셔야 해요. 홍수철은 천다혜가 쓴 편지를 읽고 천다혜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당연히 용서하지. 나보다 나이가 5살이 아니라 15살이 많아도 괜찮다고 천다혜의 모든 걸 용서할 만큼 홍수철은 천다혜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다혜가 이미 출국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홍수철은 자기도 뒤따라 미국으로 가려고 했지만 검찰 조사 때문에 출국이 금지되어 천다혜의 뒤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천다혜는 미국에서 홍수철과 건우와 함께 살 집도 준비해놓고 평생 먹고 살 만큼의 돈도 모두 달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홍수철만 찾으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기자들의 눈을 피해 핸드폰을 꺼놓은 홍수철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혹시 현실을 비관한 홍수철이 잘못된 선택이라도 했을까봐 걱정이 되었던 천다혜는 홍수철을 찾아 헤맸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철 씨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은성도 찾지 못하는 홍수철 일가를 천다혜가 찾기란 사막에서 반을 찾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천다혜의 폰으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바로 희망보육원으로 가기 전 친하게 지냈던 용두리에 사는 친구 현정의 문자였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던 천다혜에게 유일한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틈틈이 서로 안부를 전했던 현정은 자신의 사진을 전송했고 그 뒷 배경에는 홍수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남자 수철 씨 아니야?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니 홍수철뿐만 아니라 홍혜인, 김선화, 홍범준까지 모두 용두리에 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천다혜는 건우와 함께 용두리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홍수철은 천다혜가 자신을 찾아 용두리로 올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게 먼 산만 바라보면서 건우와 천다의 생각에 빠져있던 홍수철에게 저 멀리서 다혜와 건우가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헛것까지 보이네. 다혜랑 건우가 여기에 올 리가 없잖아. 홍수철은 점점 가까워지는 천다혜와 건우를 보며 눈을 계속 비벼보았습니다. 꿈이 아니라 현실인 것이 확실했습니다. 홍수철은 천다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시골길이 익숙하지 않은 홍수철은 그만 넘어져 도랑 아래로 굴렀습니다. 홍수철의 몸은 진흙 범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천다혜는 홍수철을 보고 반가워서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홍수철을 맞았습니다. 어린 건우도 홍수철을 알아보고 팔을 벌려 아빠 쪽으로 안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기적적으로 용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